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은 꽤 낯선 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재료 한 작은 숟가락만 매실주에 섞으면, 그리고 피부에 가볍게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짙은 기미가 점차 옅어질 수 있습니다. 광대 위에 검버섯도 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피부가 흰 옥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다소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엌에 있는 단순한 것들 속에 우리가 한때 잊어버렸던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갈색 반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엌 속 작은 한 숟가락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정확한 비율과 60세 이후의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저녁 식사 후에 매실주 한 잔을 드십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향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소화를 더 편안하게 돕고, 그리고 긴 하루 후에 피로감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지나게 되면 매실주는 또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의 피부는 마치 규칙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땅과 같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오래된 피부층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과정이 느려집니다. 각질 세포층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울 표면에 쌓인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옅은 흐림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래 두면 거울은 점점 본래의 밝기를 잃게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햇빛을 조금만 받아도 차단 없이 정원을 한번 가꾸기만 해도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광대 위로 퍼지거나 또는 손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광대나 손등에서 검버섯을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나도 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자연 매실주에는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합물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기산, 그리고 특히 천연 구연산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에 스며드는 첫 장마비와 같습니다. 강하게 마모시키지 않습니다. 따가움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피부는 보통 더 얇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피부가 단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장된 광고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오는 지혜는 때로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강한 화학 화장품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가 제품들은 피부를 빠르게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오래된 천을 세게 문지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천의 섬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더욱 부드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피부 관리는 젊음을 따라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차분하고 진솔하며 60세 이후의 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단순하지만 우리 건강과 피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젊음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 부분까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뺨 위에 검버섯이나 또는 손등 위에 반점이 마음 한켠을 조금 무겁게 만든다면 댓글에 숫자 1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하나의 글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저는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차분하고 현명하게 피부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비싼 레이저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고 때로는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시술입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1영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부엌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하면 많은 분들이 갈색 반점이 점차 옅어지고 피부가 막 닦아낸 거울처럼 밝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 특별한 작은 한 숟가락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실주와 섞는 정확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60세 이후의 피부에도 안전하게 집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씩 진행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셨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매실주를 이용한 단순한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피부과나 고급 피부관리센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부드러운 방법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60세 이후의 한 사람이 집에서 일 영원도 채 들지 않고 매주 자신의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면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레이저 치료 패키지는 훨씬 더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저는 모든 의사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분야에는 여전히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가 60세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30세의 피부와 같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피부는 더 얇아집니다. 피지선의 활동도 더 약해집니다. 피부의 보호 장벽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된 천과도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면 천의 섬유는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한 시술들, 예를 들면 지속적인 레이저 시술 또는 고농도의 화학 박피, 이러한 것들은 때로 그 오래된 천을 세게 문지르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러 번 반복되면 피부의 보호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60세 이후의 일부 분들에게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색이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오랫동안 노화 피부를 연구해온 김현수 의사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강한 공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부드러운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오래된 땅과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파헤치면 땅은 점점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꾸준히 주고 천천히 돌본다면 그 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푸른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어떤 곳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주름, 검버섯, 기미,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흔적들이 값비싼 시술을 판매하기 위한 이유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상업적인 시스템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60세 이후의 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평생을 일해오신 분들, 자녀를 키우신 분들, 가정을 이루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푼 한 푼은 모두 땀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의 철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전통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을 돌봅니다.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엌에서 하는 부드러운 방법들이 마치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작은 비와도 같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피부를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방금 언급한 작은 한 숟가락의 재료에 대해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이름만이 아니라 매실주와 섞는 올바른 방법, 구체적인 비율,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단계별 방법까지 60세 이후의 분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확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우리는 매우 흔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바라보다가 광대 위에 몇 개의 갈색 반점이 보이거나 또는 손등 위에 보이면 한숨을 쉽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의 흔적일 뿐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반대의 것을 믿습니다. 매우 비싼 미백 화장품을 반드시 사야 하고 매일 발라야 하며 강하게 문질러야만 그 짙은 색의 반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피부를 너무 강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상업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바로 이 불안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오직 그들의 제품만이 피부를 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젊은 피부와 같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노화 피부를 연구해온 김현수 의사에 따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의 피부는 보통 수분을 많이 잃고 피부 보호막이 더 약해지며 그리고 더 얇고 민감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과도 같습니다. 물을 부드럽게 주면 땅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무늬로 강하게 파헤치면 땅은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그 안에 강한 세정 성분이나 또는 고농도의 화학산 성분이 들어있다면 피부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매우 영리합니다. 피부가 손상을 느끼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때 몸은 더 많은 멜라닌 짙은 갈색 색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갈색 반점이 조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심지어 더 짙어지고 더 넓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닦으려고 할 때 너무 거친 천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거울 표면에 더 많은 흠집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어온 악순환입니다. 아주 많은 돈을 쓰고 결국에는 자신의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그 돈을 사용해 자신의 피부를 상처 입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강한 화학 박피 방법이 아닙니다. 피부를 억지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미 60세를 지나신 분들에게는 이 피부가 다른 길을 필요로 합니다. 더 부드러운 길입니다. 자연은 보통 천천히 작용합니다. 하지만 꾸준합니다. 안전한 자연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보호 장벽을 유지하도록 돕고 그리고 서서히 과도한 색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물을 받는 땅과 같습니다. 강하게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은 더 비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서의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이렇게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업적인 광고가 우리의 두려움을 조종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부를 더 안전한 방법으로, 더 따뜻한 방법으로, 그리고 60세 이후에 몸에 더 맞는 방법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매실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단계에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부가 한 걸음씩 다시 맑은 빛을 되찾도록 도와온 방법을 말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후에 닦아낸 거울처럼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자연스러운 길로 피부를 돌보기로 마음을 정하신 분들을 위해 이제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언급한 방법의 두 가지 핵심 성분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비밀이 아닙니다. 값비싼 제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엌 안에 있는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성분은 바로 매실주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부엌 찬장 한쪽이나 또는 베란다에 매실주 한 병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실주를 보통 하나의 음료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식사 후 작은 한 잔, 소화를 더 편안하게 돕고 더부룩한 느낌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피부가 60세를 지나게 되면 매실주의 역할은 매우 흥미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피부는 예전처럼 빠르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포 재생 주기가 길어집니다. 각질층이 표면에 남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울 위에 쌓인 먼지처럼 보입니다. 만약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 그 먼지는 점점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갈색 반점과 검버섯도 그 때문에 더 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효된 매실주 안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 유기산 그리고 구연산입니다. 이 두 성분은 화학 화장품에 들어있는 강한 산과는 다릅니다. 매우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피부에 닿으면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작은 비와 같습니다. 강하게 마모시키지 않습니다. 따가움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쌓여있는 노화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단단한 각질층이 먼지로 막힌 나무 문과 같다면 매실주는 약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부수지 않습니다. 단지 더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두 번째 성분이 필요합니다. 영상 처음부터 제가 언급해온 작은 한 숟가락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쌀격가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의 일부 양반 가정에서 쌀격가루를 세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백미를 도정할 때 겉에 있는 얇은 겨층이 분리됩니다. 놀라운 점은 쌀의 영양분 대부분이 바로 2층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쌀격가루 안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그리고 피트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매우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멜라닌 형성 과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색소입니다. 만약 매실주가 각질층의 문을 부드럽게 연다면 쌀격가루는 집 안의 먼지를 쓸어내는 부드러운 빗자루와 같습니다. 그것은 흡수하고 그리고 서서히 과도한 색소를 밖으로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과정이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붉어짐이 없습니다. 강한 자극도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피부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천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하게 세탁하면
섬유는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세탁하면 그 천은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실주는 각질층을 열어줍니다. 쌀겨가루는 색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의 피부는 보통 수분이 부족합니다. 마른 땅과 같습니다. 가볍게 흙을 고른 후에도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분을 더합니다. 아주 조금만 사용합니다. 꿀입니다. 작은 반 숟가락 정도입니다. 꿀은 매우 좋은 천연 보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실주와 쌀겨가루와 함께 섞이면 마치 마른 꽃잎 위에 내려앉은 얇은 이슬과도 같습니다. 피부를 더 부드럽게 돕습니다. 건조한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양 성분이 피부에 더 잘 스며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재료의 조합, 매실주, 쌀겨가루, 그리고 약간의 꿀이 매우 조화로운 조합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합니다. 피부 표면을 깎아내리듯 즉시 하얗게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피부가 서서히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피부는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언제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을 돌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60세를 지나신 분들의 피부를 지키는 길은 반드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값비싼 제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해결 방법이 바로 부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몸에 있는 매우 단순한 원리일 뿐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너무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린 원리입니다. 60세를 지나게 되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부세포의 교체 주기,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통 오래된 피부층이 약 28일 후에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은 60일까지, 심지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의 거울을 여러 주 동안 닦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쌓입니다. 한 층이 다른 층 위에 겹쳐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된 세포들이 제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껍고 칙칙한 각질층을 형성합니다. 그 사이에 피부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색소들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들은 점점 모입니다. 오래된 창문 틈에 쌓인 먼지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광대 위에 짙은 색의 반점이 나타납니다. 기미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검버섯도 나타납니다. 너무 조급해진 일부 분들은 강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농도의 화학, 산 또는 값비싼 레이저 시술입니다. 이 방법들은 오래된 나무 표면을 강한 칼로 긁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표면은 바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피부에서는 이 점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피부층은 이미 훨씬 더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민감해졌습니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피부는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기미가 이전보다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나이의 피부는 여러 번 수확한 뒤에 논밭과도 같습니다. 너무 강하게 갈아엎으면 땅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돌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자연적인 방법의 지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익숙한 재료가 함께 만나면 발효된 매실주, 쌀겨가루, 그리고
약간의 꿀. 우리 피부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혹한 방법도 아닙니다. 부드럽게 한 단계씩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발효된 매실주에서 시작됩니다. 이 술 안에는 많은 천연 유기산이 있습니다. 특히 젖산과 구연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화학물질에 들어있는 강한 산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른 진흙을 부드럽게 하는 따뜻한 물과도 같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이러한 천연산은 죽은 세포들을 붙잡고 있는 접착제를 서서히 느슨하게 만듭니다. 긁어내지 않습니다. 피부를 따갑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래된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떨어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거울 위의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항아리 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매실은 또 많은 유익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효소들은 조용히 일하는 청소부와도 같습니다.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이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두 번째 성분이 일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또 바로 쌀겨가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쌀뜨물로 세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쌀겨 안에는 두 가지 매우 귀한 성분이 있습니다. 피트산 그리고 비타민 B군입니다. 각질층이 매실주에 의해 부드러워지면 이 영양 성분들은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피트산은 매우 강한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피부 안에 축적된 멜라닌 입자에 붙어 그것들을 매우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진공청소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을 끌어냅니다. 피트산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모공 안에 갇혀있던 색소를 서서히 밖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이루어집니다.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많은 분들이 현대 화장품이 없었음에도 옥처럼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자연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진 피부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래된 각질층이 떨어지고 색소가 밖으로 나간 후에는 피부가 잠시 약간의 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피부는 막 갈아엎은 땅처럼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꿀이 역할을 합니다. 소량의 꿀을 혼합물에 넣으면 피부 표면에 매우 얇은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꽃잎 위에 내려앉은 이슬과 같습니다. 이 막은 피부 속의 수분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습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꿀 안에는 또 많은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천연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보호 장벽에 빈틈을 채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자극에도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한 정원에서 3명의 정원사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흙을 정리하고 한 사람은 잡초를 뽑고 마지막 사람은 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피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붉어짐이나 따가움, 고통스러운 각질 탈락과 같은 강한 반응을 겪지 않으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검버섯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고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말은 보통 광고에서만 나타납니다. 인간의 몸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약 4주에서 8주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많은 분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더 밝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짙은 반점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항상 다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연 성분을 접하게 되면 피부는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내심과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화장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스파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부엌에서 자연적인 피부 관리 혼합물을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에 매우 적합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종이와 펜을 꺼내어 각 단계를 차분히 적을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아래에 준비라는 글자를 써주십시오. 준비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한 가지의 상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피부를 광고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런 작은 결심이 10년 전 얼굴의 밝은 모습을 다시 찾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준비가 되셨다면 저는 한 단계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엌이 자연적인 피부 관리 공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말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세부 사항을 자주 지나칩니다. 하지만 자연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은 맑은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영양 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은 때로 자연 성분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돌보는 일은 정원의 식물을 돌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흙이 좋아야 식물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 숟가락을 계량 단위로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릇에 발효된 매실주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매실주는 피부 위에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마른 흙을 따뜻한 물이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쌀겨, 가루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이것이 이 혼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쌀겨에는 피틱산과 비타민 B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 성분은 피부를 자연스럽게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쌀뜨물로 세안을 했습니다. 화장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쌀 아래 생명력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천연꿀을 반 숟가락 넣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른 꽃잎 위에 얇은 이슬이 내려앉는 것과 같은 보습층을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꿀은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연령대에서 자주 건조해지는 피부에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혼합물의 황금 비율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실주 한 숟가락, 쌀겨 한 숟가락, 꿀 반 숟가락, 세 가지 성분입니다. 세 단계의 간단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비율로 결합되면 아주 조화로운 혼합물이 됩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할 만큼 충분히 효과가 있으면서도 노화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모든 재료가 그릇 안에 들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은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또는 편하다면 깨끗한 손가락 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저어 주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저어 주십시오. 떡 반죽을 섞을 때처럼 말입니다. 몇 번만 저어도 쌀겨 가루가 매실주와 꿀을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점점 걸쭉해집니다. 부드러운 크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매끄럽습니다. 피부에 바르기에도 매우 쉽습니다. 혼합물이 초여름 첫비가 내린 뒤에 고운 진흙과 같은 점도에 이르면
그때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 혼합물을 피부에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연 마스크 혼합물이 준비되었다면 피부에 바르기 전에 아직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자주 지나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영양 성분이 우리의 피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 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피부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공은 대체로 닫혀 있습니다. 땀샘의 활동도 더 느려집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미리 약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뜨겁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봄날 목욕할 때에 물처럼 단지 따뜻한 정도입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십시오. 아주 천천히 세안하십시오. 약 20초에서 30초 정도입니다. 이 과정은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야 매실주, 쌀겨,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마스크는 단지 피부 표면 위에만 머물게 됩니다. 마치 마른 흙 위에 물을 뿌리지만 흙을 먼저 부드럽게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마쳤다면 깨끗한 부드러운 수건을 준비하십시오. 세게 닦지 마십시오. 단지 가볍게 닦게 하여 물기를 흡수하게 하십시오. 마치 이슬에 젖은 꽃잎 위에 수건을 살짝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령대의 피부는 매우 얇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적당한 양을 덜어냅니다. 그 다음 관리하고 싶은 피부 부위에 얇은 층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십시오. 예를 들어 광대 부위, 이마 또는 손등, 이곳은 잡티가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강한 마사지도 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피부를 밀어 올리듯 문지르지 마십시오. 마른 꽃잎 위에 이슬 한 층을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60세를 지나신 분들의 피부는 아기 피부와 같은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피부의 한 가지 신호입니다. 마스크층이 고르게 발라졌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작은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쉬십시오. 약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동안 피부 위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실주에서 온 자연산 성분이 오래된 세포층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쌀겨는 점차 어두운 색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꿀은 꽃잎 위의 수분을 지켜주는 이슬과 같습니다. 세정 과정 동안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피부를 돌보는 일도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흙을 고르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약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다시 얼굴을 씻어 주십시오. 반드시 매우 부드럽게 씻으십시오. 비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세안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깨끗한 물만 사용하십시오. 두 손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십시오. 마치 얇고 귀한 도자기 그릇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세안을 마친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흡수하게 하십시오.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께서 평소 매일 사용하시던 보습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 크림은 수분을 잠가두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속의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피부는 물을 준 뒤
보습층을 덮지 않은 흙처럼 다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하는 자연 피부 관리 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피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방법을 어떤 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께 막걸리 지가미로 만든 4가지 마스크 방법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재료는 매우 단순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자연이라는 2글자가 붙었다고 해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맑은 샘물이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오래된 논밭과도 같습니다. 올바르게 돌보면 땅은 비옥해집니다. 잘못 돌보면 땅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매우 현실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지나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들으시고 이러한 세부사항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막걸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수원, 대전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보면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보게 됩니다. 병은 모두 비슷하게 흰빛을 띠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쌀의 원산지입니다. 한국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는 발효 과정이 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성분이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젖산균, 발효효소, 비타민 B군, 이러한 성분들이 바로 지가미가 피부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2번째입니다. 막걸리 병을 손에 들었을 때 다음 문구를 찾아보십시오. 생막걸리, 생막게올리. 이것은 신선한 막걸리를 의미합니다.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균 과정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살아있는 효모와 젖산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막걸리의 경우 이러한 영양 성분이 여전히 살아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가미가 비옥한 흙이라면 살아있는 효모는 그 흙 속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없다면 흙은 단지 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선택할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항상 제조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막걸리가 신선할수록 효모의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뚜껑을 연 뒤에는 가능하면 7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발효 상태의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상한 막걸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뚜껑을 열었을 때 식초처럼 강하게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또는 이상하게 탄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발효 과정이 변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워서 피부에 바르는 것이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질된 물질은 피부에 닿았을 때 붉은 반점이나 가벼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우리는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피부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2번째입니다. 막걸리 마스크는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막걸리에는 일부 발효 성분이 있어 피부가 햇빛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마스크를 하고 그 후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 옅은 김이나 주근깨 같은 색소가 생기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과정을 저녁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목욕 후나 세안을 한 뒤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날 아침 외출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마십시오. 피부 관리는 유리창을 관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지와 햇빛을 막아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피부 반응을 시험해 보십시오. 자연 재료라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아주 간단한 단계를 먼저 해보십시오. 마스크를 소량 덜어 다음 부위에 발라봅니다. 귀 뒤쪽 또는 팔 안쪽입니다. 약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만약 가려움, 따끔거림 또는 붉어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단계이지만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60년 이상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 더 신중하면 나중에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스크 사용 주기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이라도 매일 사용하면 피부도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재생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피부 위에 두는 시간도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마스크가 마르면서 피부에 수분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표면의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타입과 계절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 다음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 마스크 또는 들기름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재료는 수분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다음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마스크 또는 율무가루 마스크입니다. 이 재료들은 부드럽게 세정하고 피부를 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원이나 서울의 겨울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는 꿀 마스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더운 여름에는 가벼운 마스크, 예를 들어 밀가루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시도해 보십시오. 그 다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피부는 더 맑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피부는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60세를 지나온 많은 분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니 오늘 제가 준비해 공유드리려 했던 내용도 거의 모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막걸리 지가미를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은 사실 단순한 몇 가지 피부 관리 방법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매우 깊은 하나의 깨달음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싱크대에 흘려버리곤 했던 작고 하얀 찌꺼기 속에는 발효 과정의 지혜와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대의 삶이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많은 값비싼 제품을 광고합니다. 포장은 화려하게 빛나고 약속의 말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때때로 훨씬 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60년 이상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은 한 가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가치는 항상 값비싼 것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는 우리 일상 속의 익숙한 것들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그릇의 쌀, 한 병의 꿀, 그리고 전통 막걸리 한 병.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마음을 담아 돌본다면 말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은 생기고 세월이 흐르면서 피부는 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생 함께 해온 한 조각의 정원을 돌보듯 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땅에 물이 꾸준히 공급되면 계절이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더라도 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단지 여러분께 작은 한 가지를 바랄 뿐입니다. 매주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어느 저녁, 세안을 깨끗이 마친 뒤 익숙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피부 위에 마스크를 발라보십시오. 그 순간은 단지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피부 관리를 사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비결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또는 친구 모임 속에서 기미나 주름 또는 거칠고 건조한 피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부드럽게 나누어 주십시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큰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줄 아는 마음은 잘 돌본 피부와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 하나라도 또는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생각 하나라도 전해드렸다면 저는 여러분께 댓글 아래에 아주 간단한 한 단어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남겨주시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해서 더 진실하고 더 유익한 지식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다시 함께 앉아 오래된 친구들처럼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나이가 들어가며 얻는 차분한 아름다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곁에 늘 서 있는 김현수 의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한 하루와 많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